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간관계론이라고 해서 다들 긴장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인간에 대해서 좀 파헤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책에 관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관심이 갔던 분야예요. 정말로 사람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변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 책에 관한 내용을 오늘 강의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아마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아니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변하는지 아니면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변한 척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손 들어봐 보세요. 한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사람은, 인성은 절대로 안 바뀐다. 바뀌는 척을 할 뿐이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는 반반이긴 해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바뀐 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바뀐 척을 하는 것도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블루 다이아몬드인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스피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최지연이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근데 저는 내면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뀐 모습 아니면 내가 숨기는 모습, 예전 모습을 숨기는 모습을 꾸준하게 오래도록 하면 그게 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아니면 성공을 하고자 뭔가 정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좀 팀을 이루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바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요것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바뀌었는지 진짜로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누구나 한번 해보죠. 생각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제는 사실은 순천에 가서 이거는 왜 모양일까 누구 모양일까 이런 건 아니고 어저께 최병채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최병채 사장님 줌에 들어오셨어요? 어저께 저희 데려다 주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같이 식사를 정말로 맛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를 광주역까지 모셔다 준다고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운전을 썩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은 저를 위해서 천천히 하셨다 그러는데 굉장히 긴장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태워다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처음 느낀 최병채 사장님의 그 느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고집이 세신 분이고 누구한테 뭔가 베풀고 나누게 생기진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본인 자신감에 꽉 차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저께 잠깐 순천에서 광주까지 차를 타면서 같이 대화를 굉장히 많았을 때 와 이분이 가족을 위해서 순천에 지금 가족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곧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내내 병채 사장님 생각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문남준 사장님 부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병채 사장님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남자로서 최고입니다. 키도 뭐 훤칠하시고 거기에 남자답고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문남준 사장님이 어저께 조금 요만큼 부러웠어요. 그럼 부러우면 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가끔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내 주변에 정말로 누구 성공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처럼 나도 좀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왜?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책하고 왜 이런 사람,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개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좀 우리 부모가 능력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 공부시키면서 저 집 아이는 너무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이것밖에 못해? 그만큼 투자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을 한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송하연 사장님 주변에 좋은 사람 많습니까? 엔젤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요. 다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썩? 아직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좋게 느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뭔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꾸 대응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항상 비교를 합니다. 내가 먼저 밖에 생각하지 않고 비교를 하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내 아내는 왜? 내 남편은 왜? 그쵸? 우리 회사는 왜? 엔젝트 하면서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 회사, 이 제품 너무 좋아. 사람들도 너무 좋아. 근데 회사 방침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이 회사 제품 너무 좋은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단정지어서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를 계속해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자, 사람마다 좋은 게 있고 싫을 수 있어요. 싫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좋게 볼 수가 있냐고. 나쁜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볼 건데.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그런 입장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저 사람 기분을 생각해주고 그게 비유를 맞추거나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바뀌기 위한 어때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거를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일단 그것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 아주 작은 사회일 수도 있고요. 좀 큰 사회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할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그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면서 요렇게 내가 모든 거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이 책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하고 그리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변화시켜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없어,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가족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길러보셨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누군가의 어때요? 멘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멘토를 따라서 일을 해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주변에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손쉽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자, 이 책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 말고 인간의 3대 욕구를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3가지 정말로 강한 욕구가 있대요. 강한 욕구. 자,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게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냥 그거는 그냥 책에서 얘기하는 거 식욕, 성욕, 엔제타의 여신님이 쓴 거니까 우리 연주사님이 쓴 거네. 그 다음에 식욕, 성욕, 성취욕, 식욕, 성욕, 잠자기 누구야? 화정 사장님 맞았어요. 화정 사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송도 오시면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화정 사장님한테. 아니면은 제가 좀 이따 카카오톡으로 뭐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3대 욕구는요, 바로 이거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 수면욕. 이거는 그냥 책에서 말하는 그냥 욕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구들을 해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근데 정말로 일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욕구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욕구. 이 책에서 말하는 욕구는요, 사람한테는 2가지 욕구가 가장 강하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 성적 충동이라고 썼어요. 이거 성적 충동. 성적 욕구. 연준. 요즘 연준이가 우리 연준사님이 연애를 해요. 그래서 성적 충동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썼나요? 제가 잘못 썼나요? 성적 충동은 아니고 성적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이 책에서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욕구는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늘을 나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배를 어때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칭찬과 인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폰서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스폰서가 나는 정말 일을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너는 이뻐, 너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왜 저래, 정말 나 부담스러워. 우리 송하연 선생님 그렇게 맨날 얘기하셨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나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 나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지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과 인정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데일 카네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과 인정은요, 사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가장 파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성공시키고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찰스 스와브, 미국의 전문 경영인이래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0년 전에 그 최고의 CEO로 연봉이 500억이었대요. 여러분들 500억. 80년 전에 연봉이 500억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리고 500억이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저분한테 여쭤봤더니 저분이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밑에서 바치는 일을 꾸준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내 주변에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일과 어때요? 일맥상통하죠. 저희 일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서 100이 되면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처럼 이름을 보지 않으면 제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찰스 스와브처럼 칭찬과 인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팀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하실 수 있겠죠. 있겠죠. 우리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많은 사람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진 않지만 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소통을 하죠. 근데 그분이 뭔가 마음을 열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죠. 그렇게 계속 연결해서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책대로만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로 성공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네트워커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칭찬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를 처음 만나면 뭐를 가장 먼저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저도 아침에 저는 오늘 더워서 수트를 안 입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자켓을 이렇게 입으면 제가 팔도 덮어야 되고 여기 목도 덮어야 되고 해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장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오늘 조금 목도 좀 내놓고 팔도 좀 까고 이러고서 강의를 한번 해보자.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침에 딱 첫 번째 오희정 사장 오자마자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우리 송하혜 사장 왜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자, 100%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분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세워주는데 아주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좀 편안해지신다고 하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리더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많은 사람들
내가 가장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내 맘대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번째를 바로 요거로 얘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칭찬과는 일맥상통을 하죠. 너 왜 그래? 너는 그래.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맨날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집에서도 남편한테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파트너한테는 사실 대놓고는 얘기 못해요. 그쵸? 대놓고는 앞에다 대고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얘기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 링컨인 사진을 넣어놨죠. 이분이요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예로 나온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링컨이 굉장히 옛날에 정치인으로서 프로 비판러였대요. 뭐든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안 좋은 점, 정말로 99가 좋은데 하나의 나쁜 점을 딱 집어서 공격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했던 분이시래요.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잘했던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이렇게 대칭이 되었던 분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실드라는 분이시래요. 실드라는 분. 그분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했더니 그분도 이제 참다 이분한테 링컨한테 너 나하고 결투 한번 하자 이렇게 했대요. 예전에는요 싫은 사람 있으면 어때요? 칼이나 총으로 결투 탁 해갖고 죽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링컨한테 너 나랑 결투를 하자. 그 대신 무기는 네가 골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팔도 길어요. 그래서 나는 칼싸움 할 거야 그러면서 칼을 골랐대요. 그래서 결투하기 전까지 칼싸움을 연습하고 막 단련을 해서 결투장에 딱 나갔다고 합니다. 실드하고 결투를 하기 위해서 딱 나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죠. 워낙에 위대하신 분 두 분이 결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려서 이 결투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이 링컨이.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좋아지라고 한 비판이에요. 링컨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비판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좀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는데 외려 역효과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내가 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는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본인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면서 우리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링컨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따끔하게 뭔가 혼나고 변할 건지 아니면 스스로 목전까지 내가 죽을 똥 살 똥 해서 변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조금 더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변할 건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은요 너무 여러분들 여기서 아름다우세요 이쁘세요 뭐하고 부드러우신 분 이렇게 하지만 저 또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화나면은요 화낼 줄 알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막 식욕도 땡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조금 한숨 쉬면서 그런 게 먼저 튀어나오기 전에 나를 자제시키는 연습이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모습이 조금 더 온화해 보이고 그리고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이 논리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어때요? 하나하나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논리적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나는 계속 트레이닝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 조직에 딱 맞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저 사람은 만나자마자 나와 같은 사람으로 기대를 하고 만나는 게 우리한테는 큰 실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만큼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처음에 엔젝타를 접했을 때,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려고 하고 이 일을 알아보러 오려고 하고 뭔가 변화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한테 나와 같은 역할을 요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물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도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이분이 바뀔 뿐인지 안 바뀔 뿐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융화되면서 좀 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분은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뀌어도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잡지 못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서 조금 어때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좀 변화하기 쉽고 그 다음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잘 선택하셔서 이 사업에 좀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빨리 찾아서 이곳에서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내 파트너가 지금 들어와도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분을 대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 또 세 번째 제안을 하죠. 세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세 번째를 바로 평판을 만들어 주라고 나왔습니다. 자, 평판을 만들어 주라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거를 저희 일과 대비했을 때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네트워크로 성공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남들하고 좀 달라요. 좀 유니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푹 빠져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조금 독특하고 남들보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좀 크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남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에 모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네트워커로 성공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일단 입문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네트워크에 발을 담가야지 성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담그고 내가 그 안에 품뻑 젖어서 일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생긴 다음에는요. 그거 조금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지 여기서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명의 파트너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중심이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파트너가 중심이 돼서 그분을 어떻게 세울까? 그분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게 주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성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쟤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좀 자리에 우뚝 설 텐데. 뭐 얘기는 안 해요. 밖으로 얘기 안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판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 평판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 자, 파트너가 생기면요. 항상 저희 이제 직급에 가게 되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직급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처음에는요. 이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싶어. 그냥 필드에서 일만 하고 싶은데 간혹가다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계시는데 대부분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대에 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만 항상 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꾸 무대에 세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세워야지 그가 어때요?
평판이 달라지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마 무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무대에 선 이후에 내 파트너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파트너나 이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서봤더니 다음에도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내 파트너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좀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쓰기가 어렵지 2번, 3번, 4번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져요. 왜? 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시라고 그러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판을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평판에 맞게끔 행동을 하게끔 돼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송하연 사장님 가장 많이 듣는 평판이 뭡니까? 네. 그러게요.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송하연 사장님은요, 이쁘긴 했어요. 이쁘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까칠한 것보다도 가장 요렇게 이쁘고 좀 자기 일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나한테 좀 신경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무대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평판을 만들어주니까 변하셨어요. 남한테 아낌없이 줄 줄 알고요. 그리고 받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받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고 받는 거예요. 받는 것도 어때요? 조금만 걸 받아도요. 굉장히 감사하게 받으면 되거든요. 오버하잖아요. 우리 오버하잖아요. 뭐 적은 거 어머머머머머 그러면서 오버하잖아요. 이런 오버를 해주면서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주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이 송하연 사장님을 이 사회자라는 역할, 이 무대에 우뚝 세워놨더니 그 평판대로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대에 세우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세적소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분은 어떤 역할과 어떤 자리에 어울릴까? 계속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1인자가 아니었었고 제가 밑에서 받치는 역할을 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걸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새로운 것을 하고 그 역할을 100%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에 저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인사팀에 있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은 그 일을 하면 정말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을 볼 때 저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도대체 뭘까? 저분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굉장히 저분이 빛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하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로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많은 직급자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거의 한두 분씩 파트너는 다 계시거든요. 우리 병철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보입니다. 대부분은 파트너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일 잘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어.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연 저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떤 포지션이지? 어떤 자리에 저 사람을 갖다 놔야지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엔젝트 안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파트너는요, 자식과 같습니다. 자식을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끔 만듭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잘하는 건 뭘까? 궁금하죠? 부모들은 어떤 걸 잘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발굴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잘하는 게 생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 있으면 그 아이의 어때요? 미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파트너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스폰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평판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부터 파트너들이 잘하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파트너들한테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돈이 막 벌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하게 뛸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스폰서가 어떻게 끌어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스폰서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책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바꾸는 방법을 칭찬, 첫 번째는 칭찬과 인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은 속으로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단일도 파트너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죠. 억울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대표님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자리, 어떤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부정적인 거 가질 수 있고요.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상위 스폰서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평판.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많은 파트너가 있는데 난 아직 사람이 없어, 아직 못 찾았어 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을 뛰어난 인재로 어때요? 활용하고 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뛰어나게 그리고 최고의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어때요?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철저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귀담아 듣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배우잖아요. 나는 많은 말을 하는데 단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니즈를 파악하라. 니즈를 파악.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을 전달할 때 대부분이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딱 해버리고 맙니다. 그쵸? 제가 항상 누군가 미팅을 하고 할 때 그 사람 공부를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공부를 하래? 뒷조사하고 가라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미팅 의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나이는 몇 살이고, 그쵸? 지금 하는 일은 뭐고, 지금 그분의 상태, 심리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정관계는 어떻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 통지문 이렇게 보내서 집에 TV는 몇 대 있고, 그쵸? 냉장고는 있는지, 그리고 가족 관계는 몇 명인지, 엄마는 있는지, 아빠는 있는지, 이런 거 썼어요, 안 썼어요? 자,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겪고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뒤에 계신 분이요, 지금 사진에 계신 분이 이분도 카네기예요. 근데 철강왕 누구예요?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예전에 자기 형수님이 자기 아기한테, 거기는 책에서 나오는 엑서사이즈예요. 이분은 자기 아들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아이들이 자기한테 회신을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고. 어떻게 키우나 자식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해했대요. 그랬더니 앤드류 카네기가 답장 받는 방법 굉장히 쉬운데 왜 그걸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편지를 쓰면 바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수님이 내가 그냥 20년을 키운 나도 편지를 하면은 답장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조카들한테 보냈대요. 근데 바로 답장이 왔대요. 어떻게 답장이 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장이 왜 왔을까요? 그 조카들한테 앤드류 카네기한테 바로 답장이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형수님이. 어떻게 답장이 왔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용돈 누구야? 건보회 사장님? 약간 비슷해. 용돈도. 비슷해요. 이렇게 썼대요. 카네기가 조카들아 잘 지내지?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삼촌도 잘 지낸단다. 너희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 약간의 용돈을 같이 보내주마.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하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넣지 않고 용돈을 넣으마 하고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들은 황당한 거지. 삼촌이 용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봉투 아무데도 용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궁금하면 전화를 하겠죠. 삼촌 잘 계시죠? 바로 돈 얘기하기는 쑥스러우니까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근데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돈이 중간에 분실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근데 삼촌이 돈을 넣지 않고 돈을 보내마 이렇게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와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안부를 물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답장을 받아냈대요. 똑똑하죠? 여러분들 낚시할 때 지렁이를 껴요. 그쵸? 나 지렁이 너무 싫어. 낚시할 때. 그러면은 낚시할 때 지렁이를 안 끼고 내가 만지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쵸? 무슨 시폰 케이크라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젤리라든가.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써서 낚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렁이를 끼울까요? 응? 고기가 좋아하는 게 지렁이라 우리는 그 징글징글한 거를 낚싯줄에 깨가지고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낚시꾼은요 물고기의 니즈를 파악했어요? 안 파악했어요?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를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뭔가 전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가지 마세요. 제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라고요. 누구가 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서 커피 한잔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오늘 딱 적당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얻고 싶은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호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호감형? 우리 윤지한 사장님은 호감형!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호감형. 짱. 호감형이에요? 아니면은 나는 이병철 사장님 호감형! 남자들만 불러서 미안해요. 남자들이 몇 명 없어서 귀한 사람들이라 제가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한근 사장님 또 안 불러드리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안한근 사장님. 자, 하주영 사장님 아닌 척 하지 마. 내가 불러주면 좋잖아. 우리 동춘 사장님 불러준다니까 바로 와서 앉으셨어요. 동춘 사장님. 자, 본인들은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오희정 사장님 크게 얘기하셨고, 호감형 아니면 비호감형.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길 바라나요? 바라나요? 바라죠. 근데 그거는요, 내가 막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을 갖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한테 어때요? 호감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상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필요한 걸 먼저 생각하면 훨씬 시너지가 나고 일이 술술술 잘 필요한데 굳이 거의 비슷한데 나를 먼저 챙기고 나 먼저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호감형이 되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라.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있어도 예전에 거의요. 전화번호를 외워서 눌렀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때요? 수첩에다 다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수첩 피기 싫으면 외워서 거의 저도 한 40개에서 50개 이상의 그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그냥 다 눌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 거도 헷갈려요. 어쩔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대표님 전화번호요 그랬잖아. 그러면 나 전화번호 몇 번이지? 어머 헷갈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뭔가 기억하고 그거를 챙겨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도 잘 기억력이 없어서 뭔가 기억하고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장님들 성함은 좀 잘 기억하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작은 걸로 사람들은 감동을 하더라고요. 자,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그 과목이 뭐였어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여자분들은요, 공부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선생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네가 최지연이지 하면 어때요? 그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내 사람으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텃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람들의 이름을 좀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는 이 줌이 굉장히 좋은 게 사진과 이름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불러드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남순 사장님 불러드리고 이주희 사장님, 최은희 사장님, 정창희 사장님도 계시네요. 정창희 사장님 이렇게 해서 박유진 사장님, 그 다음에 신경환 사장 이렇게 불러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불러주면 어때요? 애정이 소록소록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못난 사람 있어요? 못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를 알고 네트워크에 정진하고 네트워크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은 못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유니크하고요. 사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곳에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나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 실수를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착한 것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이에요. 물은 어때요? 물은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어요. 그냥 강에 있으면 강물이고요. 시내에 있으면 시냇물입니다. 그쵸? 다른 거를 다 희석시키고 그냥 중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나를 낮추고요. 겸손해지면요. 모든 것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낮춘다고 자존심을 뚝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남들보다 요만큼만 낮춰지면 돼요. 내 주변보다,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만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존경받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잘났어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인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쁜 거 맞고요. 그쵸? 잘난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거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많은 친구들을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라고 어쩜 이렇게 잘 맞습니까? 여기서 내가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아마 사업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예요? 가장 내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까똑이에요? 뭐예요? 내 파트너를 나보다 똑똑하고 멋지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내가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폰서분들은요, 우리 파트너분들을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게 포장해주고 이쁘게 가꿔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제 말에 오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거든요. 공감을 하셨습니까? 공감을 하셨죠? 맞죠? 맞죠? 이것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저 또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 지금 적어도 저와 계속 소통하고 하는 한 200명? 200명 정도는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리더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엔젝타는요 굉장히 비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때요? 남들보다 유니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십을 잘 맞춰서 행복한 성공, 그 다음에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